자, 이번 시간은 이쪽에 있는 그 캔틸레버를 상단에 있는 캐노피라 그러죠. 우리 상단에 있는 빗물바지용 캐노피를 캔틸레버를 그리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 보시면 각실의 부분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일반 시공 수준으로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시공 수준으로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건축 통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부분을 작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 기출문제 유형에서 이 유형을 벗어나는 기출문제들이 등장을 했어요. 최근 기출문제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제 유형에서 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뭐가 추가가 됐냐면 평면도에 표기되지 않은 현관 및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타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KS 통칙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면도에서 표기되지 않은 현관 및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도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연습 문제 도면인데, 아유, 하필 또 제일 어려운 걸 열었네요. 잠깐 쉬운 걸로 조금 바꿀게요, 예제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기되지 않은 현관 및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캐노피가 평면도상에 작동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관에 캐노피가 없어요. 도면에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를 봤을 때 평면도는 지상에서부터 1500 이상을 자른 수평 투영 면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가 평면도의 올바른 규칙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부터 1500 올린 선에서 잘랐을 때 반자 높이만 2400 위에 있는 현관의 캐노피가 보일까요? 라고 되묻고 싶어요. 안 보이죠. 당연히 지상에서부터 1500에서 수평 투영으로 자른 평면 도면이 어떻게 캐노피가 표현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에서 이 부분의 글귀는 잘못되어 있어요. 현관 및 캐노피가, 여기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고 글자가 적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캐노피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는 아랫부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즉, 각 부분의 마감 치수 등 주어지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지상에서부터 1500에서 수평 투영을 딸렸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2400 올라가 있는 캐노피가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KS 건축 제도 통칙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노피를 그리는, 즉 캔틸레버를 그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캔틸레버를 안 그리면 이쪽에 나왔을 때 비를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S 건축 통칙에 의해서 비를 안 맞고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건축 도면을 작도하는 것이 건축 제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캔틸레버는 그려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만약에 이걸로 감점을 삼는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캐노피가 설치돼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자, 우리 평면도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캔틸레버가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지붕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처마 나옴이 600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빗물이 벽체에 안 들어친다라는 건데, 창문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약 중심선을 빼고 벽체 외벽선으로 따지면 이쪽에서부터 120에 90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열재가 120이고 0.5비 90이니까 그러면 전체 나오는 게 200, 그 210이죠. 210 나오는 이 부분, 210을 빼면 600에서 210을 빼게 되면 여기는 390밖에 안 돼요. 3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센티미터로 따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빗물이 수평적인 수직으로만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이치는데 안방에, 즉 거실에 빗물이 다 들이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캔틸레버는 그려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이 도면을 해석했을 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러면 캔틸레버의 시작은 어딜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계단의 시작점이냐 아니면 맨 위에 있는 계단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위에 계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산을 들고 서서 우산을 들고 계단을 밟아서 올라왔을 때 다 올라온 상태에서 우산을 접기 때문에 기준선은 여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봤을 때 건축을 사용하는 이용자 즉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계단을 올라오고 나서 우산을 접고 바깥쪽으로 향해서 우산을 털고 들어오죠. 거실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단이 있는 거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캔틸레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캔틸레버의 시작점은 올라와서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단 끝선 즉 이 몰탈선 끝선에서부터 수직선을 올려서 여기다가 기준선을 두고요. 또 테드리버에서 직선을 그어서 그때 테드리버 2선을 안 잘랐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교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죠. 요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이 선을 여기서 트림으로 안 잘라낸 거고요. 지금은 이제 트림으로 잘라도 되겠죠. TR 엔터에서 튀어나간 부분 잘라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해서 서로 다른 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캔틸레버 두께는 역시 지붕의 두께와 동일하게 120이에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구조예요. 필렛 멀티에서 자, 여기 끝선 올린 거 요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끝선 올린 거 마무리하고 TR 엔터 하셔가지고요.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있는 캔틸레버 선을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MA 엔터 단면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단면선으로 바꿔줘서 이제 캔틸레버 설치를 했는데 캔틸레버가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캔틸레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죠. 자, 캔틸레버의 경우 이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요 밑에 우리 이제 보시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상부에 이렇게 벽체를 통해서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이 캔틸레버인데 캔틸레버를 그냥 일자로 뒀을 때 빗물이 어차피 밖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빗물을 이 안에 가둬서 놓고 물을 빠지게끔 하면 되는데 요 부분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디귿자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굳이 거푸집을 또 한 번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적으로 벽돌로 쌓아서 빗물만 넘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데 단 이 부분이 방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캔틸레버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면으로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여기에 벽돌 두 장이 가고 내부는 방수로 쌓여지고 여기에는 홈통이 뚫려서 홈통이 아래쪽으로 해서 빗물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 캔틸레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캔틸레버의 형식만 갖췄는데 벽돌 두 장을 여기다 쌓아야 되겠죠. REC 자, 렉탱 하셔가지고요. 골뱅이 벽돌이 원래 90인데 10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90으로 하겠습니다. 90에 57인데 그냥 60으로 할게요. 90에 60으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무브해서 여기다가 요 끝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리고 곡사를 해서 하나 더 올릴 거예요. 아이고, 너무 위로 올렸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여기서 반대편 쪽 이쪽 부분은 인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쪽은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여기는 단면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인면으로 보이는 선이 있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렉탱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하나 올려서
옵셋 10 2번입니다. 한 번, 두 번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한 번, 두 번 이쪽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선인데요. 요 위쪽 선은 라인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선도 이렇게 라인을 여기가 렉탱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옵셋 10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쪽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아래쪽도 한 번.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멀티 해서 전부 다 이제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항상 꺾여지는 방향대로만 필렛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여기랑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바깥쪽이랑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기 역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직선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 선도 역시 기준선이었으니까 지우는데, 요 선은 지우면 안 되겠죠. 방수층, 방수의 선이기 때문에 요 선은 지우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선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고, TR 엔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선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방수층을 뚫고 인면으로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반자를 통해서 넘어서 방수층이 진행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꺾어주시는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기호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MA 이용하셔가지고 파랑색을 먼저 선택하셔서 파랑색 위에 선은 다 파랑색이에요. 자, 이쪽 표면에 보여지는 요선들 바깥쪽 선 있죠? 바깥쪽 요선들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선인데요. 근데 벽돌선까지 먼저 할게요. 벽돌선은 이미 있으니까 벽돌선은 전부 다 당연히 노란색 단면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면선으로 만들고 마지막 요 방수층인데 방수층 같은 경우에는 히든선이에요. 근데 이미 히든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MA 이용해서 복사만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역시 물끊기 홈이 필요하잖아요. 물끊기 홈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굳이 다시 만드실 필요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TR 엔터 하셔서 이 부분 선택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끊기 홈까지 완성을 했고 여기에 지금 벽돌이 돼 있긴 한데 단면으로 돼 있는 벽돌이잖아요. 해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해치를 작업을 해요. H 엔터 하셔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넣어요. 이렇게 엔터 하시면 나오죠. 해치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치는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딴 거를 같이 숫자를 맞춰서 바꿀 필요 없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MA 이용해서 복사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패치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지금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홈통이 빠져 있죠. 홈통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 우리가 10cm, 센티미터로 따지면 10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 약 대략 한 100 미만 100 미만 정도로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홈통 자체가 그 둘 다 이제 반지름이 그 50이기 때문에 홈통의 두께는 반지름이 50이기 때문에 원래는 75에 100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요게 이제 홈통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홈통인데 요 홈통을 작업을 하실 건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뚫려서 보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뚫려져서 보이기 때문에 히든으로 보여져야 돼요. 단면으로.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을 다시 하나 그어요. 잘못 걷죠. 자, 요 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고요. 요 선이 여기까지 오고 단면선이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TR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걸쳐지는 부분은 단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뚫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클 1으로 가서 2점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긋고 TR 엔터 하셔서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가운데 선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MA 하셔가지고요. 자, 요 선은 노란색에
이렇게 뚫려진 히든 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홈통은 중요한 홈통이 아니에요. 그냥 파란색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단면이고 아래쪽은 인면이다라는 걸 확실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홈통 라인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홈통은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REC 엔터 하셔가지고요. 골뱅이 100에 30짜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얘를 복사를 원래 100에 20짜리를 하나 더 만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하게 조금 작게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요 100에 30짜리 복사해서 조금 작게 스트레칭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딱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시 무브해서 3분의 1 지점 전체를 봤을 때 하나, 두 개 지점, 3분의 1 지점에다가 탁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복사를 하셔가지고 3분의 1 지점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렉탱으로 만들었어도 트림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 잡아서 이 부분을 딱 트림으로 잘라주면 홈통 거리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홈통 거리가 완성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뭔가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물론 여기서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완결을 지셔도 돼요. 여기서 완결을 지시고 굳이 그 아랫부분 하부까지 작업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그냥 끝내기 좀 서운하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서요. 여기다가 두 선을 이렇게 내릴 건데 TR 해서 벽을 이걸 바닥을 뚫지는 않아요. 바닥을 뚫지는 않고 바닥 윗부분만 지우고 요 아랫부분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랫부분만 쓰려고 하고 이렇게 요 선이랑 동일하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 작업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클 하나를 2점으로 만들 건데 한 요 정도 되게 하고 옵셋 100을 한 번 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무브해서 자, 이렇게 끝점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지고요.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눠서 TR 엔터해서 이 작업은 안 해도 무방한 작업입니다. 시험과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뭐 시간이 없는데 이 작업까지 하시기는 조금 벅찬 작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하셔도 무방하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 부분 그 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A 이용해서 MA 이용하지 말고요. MA 색깔은 바꿔야죠. MA 이용해서 파란색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되고요. 선 자체는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가상의 히든 선으로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C5수 간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캔틸레버 부분을 작도를 해봤고요. 캔틸레버 부분을 작도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캔틸레버 부분이 그 도면상에서 표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와 관계없이 표현됐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KS 건축 통칙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현재 이제 구조도면이 거의 형상을 갖췄죠. 거의 형상을 갖췄고요. 요 모양에서 이제 이도면 단계까지 됐을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물매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도면에서 수정을 해야지 글자까지 다 넣고 나서 수정을 하려면 만약에 이제 뭐 10의 3물매인데 10의 3.5물매로 그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수정을 해야지 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해서 수정할 게 있는지를 전부 체크를 하셔서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